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었으니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강직성님, 제가 아까 척추 석화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이 강직성님이 그 병을 앓으셨군요. 참 강직성 척추염.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듣기는 들었는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병명을 좀 잘못 알고 있네요. 강직성 척추염. 이게 척추가 이렇게 석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참 근데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병명이 안 나오니까 뭐 얘 외진을 참 여러 번 나갔거든요. 그래 병명이 안 나오니까 뭐 참 그 부대에서 거의 이제 문제아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아프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 업무에서는 빠지지. 그러니까 이제 고참들은 괴롭히지. 그래서 괴롭히지 말라고 얘를 어디로 보내놓느냐? 걔를 어디로 보냈느냐면은 그 군의관한테 보내놨어요. 군의관에 그 일종의 의무병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걔도 힘들었을 거야. 심지어 정훈병으로 제 밑에 둔다는 얘기도 있어서 제가 걔를 계속 상담도 하고 다독거리고 그랬거든요. 에휴, 참 그랬습니다. 예. 예, 덴노우에그님, 덴노우에그님 맞습니까? 제가 바로 읽었네요. 덴노우에그님이죠. 예. 예. 제가 이게 어제 또 확인해 봤습니다. 덴노우에그님, 예. 덴노우에님인가요? 예. 하여튼, 예. 후원해 주셨네요. 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게 덴노우에그님, 제가 제대로 읽었나 모르겠습니다. 매번 제가, 예. 덴노아우구, 예. 덴노아우구, 예. 덴노아우구, 예. 예, 예, 덴노아우구. 제가 어제 그 번역기에 들어가서 일부러도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예, 제가 요즘에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예, 덴노아우구님, 예, 고맙습니다. 이게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라고 쳐보니까 바로 이게 덴노아우구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덴노아우구면 그 윤동주의 그 식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예, 고 식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우크라이나 예산 8배나 늘렸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내년도 예산에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이 5천억 원이 배정이 됐어요. 올해는 6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5천억 원. 계산을 해보니까 8배는 조금 넘고 9배는 조금 안 되는 뭐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하여튼 엄청나게 양이 늘어난 겁니다. R&D 예산 확 줄였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예산이 이렇게 확 늘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죠? 예. 이유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봤더니,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우크라이나 예산이 8배나 확 늘었다는 보도가 나가자마자 엄청난 일이 터졌어. 사실상 우크라이나 예산, 이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예산이라기보다 삼부토건을 위한 예산이더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진짜 열 확 받더라고요. 이게 진짜 삼부토건을 위한 예산이었어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9월 1일,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 시황입니다. 9월 1일 갑작스럽게 삼부토건이 급등했습니다. 무려 9월 1일 하루 동안에만 9.34%가 올랐다고요. 이게 오전 상황입니다. 오전 상황에 9.34%, 10% 넘게, 심지어 이날 아침까지 나온 걸 보니까 12%가 올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뭐 등락을 계속하니까. 하지만 자, 9월 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해서 9.34%, 10%가 올랐던 거예요. 연 이틀 동안 상승세를 이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8월 31일, 9월 1일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퍽퍽퍽 뛰어 올랐던 겁니다. 8월 내내 쭉 하락세였는데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에 걸쳐서 확 쫓아오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자, 삼부토건 주가예요. 자, 이게 한 뭐 일주일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세요. 전체적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뭐 일부 상승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갑자기 8월 31일과 9월 1일에 푹푹 튀어오릅니다. 최종 종가는 3,900원이었지만 많이 뛰었을 때는 4,100원까지 튀어올랐습니다. 원래 삼부토건 주식은요 1,000원대였어요. 1,000원이 안 될 때도 많았어. 자, 그런데 희한하게, 정말 희한하게 재작년에 삼부토건 주식이 막 올라요. 왜 오르지 얘들? 자, 올해 들어서 삼부토건 주식의 현황입니다. 삼부토건 올해는 어떻게 올랐느냐. 보시다시피 5월 달까지는 바닥이었습니다. 이게 1,000원이에요. 1,000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5월 중순부터 갑자기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5,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다가 엊그저께 다시 튀어오릅니다. 이 삼부토건 주식의 정말 기묘한 특징이 뭐냐면요. 바닥세를 기고 있을 때 갑자기 뭔가 이슈가 생겨가지고 테마가 생겨가지고 치솟아요. 그러다가 다시 슬슬 내려가. 그러다가 또 뭔가 이슈가 생겨가지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경우는 이 올라갈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이슈가 터집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가장 최고 수혜주가 바로 삼부토건일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소문이 있죠. 그 소문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한다. 하면 올라. 특히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갔을 때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러다가 슬 내려왔는데 또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이 올랐다니까 또 뛰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부토건 주식은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만 아니면 절대 오를 수 없는, 마치 삼부토건 주식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삼부토건은 현재까지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삼부토건 주식이 오를까? 좀 놀랍다, 그죠? 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부토건이 소위 말해서 그 윤석열 처갓집 요쪽하고 계속 연관돼서 이 우크라이나 이 재건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가자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뭐 경제인 협의회인가 뭐 이런 거 만들어지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이 어찌어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김건희의 고모인 김혜선 목사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자, 그러면서 이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지금 치솟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언론 보도에 이렇게 났습니다.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예산 확대에 매수 1위. 자, 지난번에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가니까 확 뛰더니, 예. 자,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 또 이렇게 뭔가 이슈를 하나 몰아주네. 이거 뭐야? 장난질이야?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올랐을 때 내다 팔면은, 예. 주가는 똑같은 박스권을 헤매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있더라도 정보를 아는 사람 같으면 저가에 샀다가 고가에 매수하고 저가에 매수했다가 고가에 매도하는 이거 몇 번만 하면은 재산을 몇 배로 튀길 수가 있습니다. 1,000원대에 있던 주식이 5,000원대로 가면 5배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자, 2,500원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3,000원대 올랐다? 예,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30%를 벌어요. 이게 벌써 2, 3년 전부터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서울경제인데요.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형 재난, 재해 등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이 올해 2,993억 원인데 147% 증가한 7,401억 원으로 편성됐다. 우와, 4,408억 원씩이나 증가됐네요. 자, 그런데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른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은 올해 629억 원인데 내년에는 5,200억, 딱 4,600억 원이죠. 4,600억이 증가한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 확 늘면서 전체 예산이 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629억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5,200억으로 뛰었습니다. 몇 배인가요? 일단 9배는 아니죠. 하지만 8배는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조금 깎아서 8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 삼부토건 주가가 확 뛴 거예요. 자, 삼부토건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이게 삼부토건 주식입니다. 주식 주가표예요. 올해 표인데 보세요. 바닥을 헤매고 있다가 갑자기 뛰어올랐죠. 정말 이상한 주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이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매번 반복됐었습니다. 주가가 바닥세를 기다가 갑자기 치솟아요. 심하게 떨어질 때는 800원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확 치솟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삼부토건은 테마주로 분류가 돼요. 이게 2021년인데요. 이때는 이낙연 테마주였어요. 그러다가 쭉 내려오죠. 그러다 다시 한번 치솟습니다. 이때는 윤석열 테마주라는 이름으로 치솟아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왔다가 다시 치솟죠. 이때 역시 윤석열 테마주입니다. 이때가 대선 직전이에요. 자, 대선 이후 쭉 바닥을 기던 삼부토건 주가는 또 한 번 치솟습니다. 이때는 뭐다? 우크라이나 테마주라는 이름으로 치솟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삼부토건은 계속해서 주가가 바닥세를 기다가 갑자기 치솟는 일이 반복돼요. 800원까지, 심하면 800원까지 떨어졌다가 5,000원대까지 올라가. 이게 2, 3년 사이에 몇 번을 반복됩니다. 전형적인 주가 조작 그래프죠. 결국에 이것은 뭘 말하느냐? 정부가 주가 조작을 도와주고 있는 셈밖에 안 돼요. 특히 뭐 이낙연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에 뭐 어쩔 수 없다 치자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불리게 된 거는요. 100% 정부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었습니다. 사실
윤석열이 앞장서서 이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삼부토건이 뛰어오를 수 있도록 그러한 배경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윤석열이 직접 우크라이나를 가지 않았느냐, 심지어 젤렌스키랑 손을 잡았다 그러지 않느냐, 그 장관이 직접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 참여하겠다는 식의 그 발표를 하지 않느냐라는 뭐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뜰 때마다 삼부토건도 같이 뛰는 거죠. 특히 이 삼부토건이 뛸 때는 꼭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와요. 철도, 이게 작년부터 이런 일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부토건 주가는 사실 바닥을 기는 게 맞습니다. 삼부토건이 한번 망했잖아. 그리고 경영진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뭔가 사업이 짝짝짝 추진되고 있거나 또 기업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 아직까지 뭐 그 기업이 정상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계속 주가가 5,000원까지 뛴다? 그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데 그 5,000원까지 뛰는 이유가 한 번은 이낙연 때문이었고 한 번은 윤석열 때문이었고 나머지는 우크라이나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때문에 뜰 때마다 정부가 계속해서 도움을 주더라. 특히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구냐? 이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는요, 우크라이나를 직접 갔다 왔다는, 이 우크라이나 직접 갔다 온 거 아닙니다. 이거 폴란드에서 간 건데,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전황 보고 드린다면서 막 이렇게 유튜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설쳐요. 그러면서 재건 사업 할 수 있다, 막 그래요. 심지어 전쟁하지 안 끝났는데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우고 이런 얘기를까지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아니, 우리나라 땅이면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 하지. 근데 너무 나라 땅에 가서 왜 우리가 싸웁니까? 너무 나라 땅에 가서 우리가 죽을 일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자, 원희룡은 계속해서 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관련 얘기를 할 때마다, 뻥뻥, 이 삼부토건 주가가 오릅니다. 그리고 삼부토건은 은근히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혹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런 점을 자꾸 이렇게 비추고 있죠. 은근히. 자, 특히 이번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원희룡이 직접 우크라이나를 가는데 기업인들 20명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자, 이 기사가 어떻게 보자면 이 삼부토건이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삼부토건 주가 부양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러니까 삼부토건 주가가 안 오르고 배겨요. 자, 조금 있으면요, 또 삼부토건에서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재건 사업에 뛰어들 거라고 무슨 협의회 만들었다, MOU 만들었다, 이런 기사 또 하나 날 거예요. 매번 이렇게 정부 쪽에서 뭔가 이런 우크라이나 관련 정책이라든지 방문 계획을 말할 때마다 꼭 며칠 뒤에 삼부토건에서 MOU 체결했다는 둥 하는 기사를 내보내곤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주가를 띄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주가 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을 정부, 특히 국토부 혹은 외교부가 앞장서서 도와주고 있는 거라 다름이 없어요. 자,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 예산으로 이번에 대폭 증액된 예산 4천억 원이 넘는 그 예산은 사실상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을 도와주는 예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마 뭐 정부 측이나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는 그럴 거예요. 뭐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고 어쩌다 보니 된 거지 라고 고의성을 부인할 겁니다. 하지만 매번 보시다시피 삼부토건 주식이 바닥을 칠 때 혹은 삼부토건 주식이 하락세로 내려가고 있을 때, 하락하고 있을 때마다 정부 측에서 적절하게 우크라이나 관련된 소식을 텅텅 터뜨려주고 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삼부토건은 무슨 MOU 체결했다는 둥, 누구랑 회의했다는 둥, 누구를 방문했다는 둥, 이런 관련된 보도자료를 뿌린다.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가을 영양제님 뭔가 꿈꾸기 속이 있다고 하셨고요. 푸른 숲길님 MOU는 그냥 말뿐. 예, 맞아요. 그냥 말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발표를 딱 하잖아? 그럼 주가가 훅 뛰어요. 마치 MOU는 그냥 말뿐이고 그냥 말 그대로 양의 각서잖아요. 이렇게 할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거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부 정책이나 예산 증가와 맞부닥친다, 혹은 정부의 어떤 액션하고 맞물린다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뛰게 돼 있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최은순, 김건희 혹은 삼부토건이 아니라 조국 정경심과 연결된 사건이었으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검찰 가만히 뒷짐지고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대적으로 수사를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한동훈은 얘가 참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요 놈은 지가 조국 정경심 수사할 때는 범죄 혐의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느냐라고 하던 놈이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입 싹 닫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참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왜 이런 대목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지 않는지 민주당 쪽에서 좀 답답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런 의혹이 있다, 이거 의심스럽지 않느냐라고 조금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러면 당연히 한동훈은 뭐 어쩌란 말이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겠지. 또 뭐 희한하게 베베 꼬아가지고 깐족되겠지. 하지만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 누가 보더라도 조국 때는 했잖아. 이런 정도 의혹이 있을 때 했잖아. 근데 왜 안 하느냐고. 응? 수사를 할 만한 단서는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실제로 뭐 김건희나 뭐 최은순 등등이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주가 조작 그래프를 보이고 있잖아. 그랬으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금융감독원 원장이 누구야? 이복현 검사 아니야? 근데 왜 안 하느냐고. 참 답답스럽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민주당이 더 답답한 거죠. 한동훈이 원래 그런 놈이라 치고. 참 답답합니다. 예. 순데렐라님, 요즘 하도 화가 많이 나서 눈이 뒤집혀서 하춘화 됐어요. 라고. 예, 참 그렇습니다. 선돌님, 금융감독원 133호 주가 조작 사건, 뉴월코프 주가 조작, 주영훈 검찰 봐주기 수사라고 하셨어요. 돈의 행방은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셨는데, 예. 그레이스 K님,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그 측근들이 이미 주가 조작에 깊숙이 말뚝 박혀 있다라고 또 하셨습니다. 데캉님, 한동훈은 문제 제기만 하면 또 소문 갖고 수사합니까라고 깐족거릴 텐데요. 예, 그러겠죠. 예, 하지만 소문만 갖고 수사했죠. 그죠? 그게 바로 조국 정경심 때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조국 정경심처럼 하라고. 조국 정경심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윤석열, 김건희도 하라고.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져드는 사람이 없어. 정말 답답해. 속 터져. 예,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